추워요? 미리 좀 따뜻하게 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지금 오신 분들 앉으시면 되고요. 제가 매너가 없어서 막 들어오시는데 막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죄송합니다. 네, 괜찮으세요? 네. 오늘 혹시 처음 오신 분 계세요? 저를 처음 보신 분? 여기요. 죄송합니다. 제가 성이 들라고요. 너무 잘생기셨어요. 네, 그런 얘기 많이 듣죠? 네, 너무 잘생기셨어요. 또 혹시 처음 오신 분? 제가 처음 오신 분들한테 선물을 좀 항상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 그래서 여기도 처음 오신 분 없어요? 이쪽도 처음 오신 분. 처음 오셨어요? 네. 다시 한번 손 들어보세요. 원래 이렇게는 안 되는데 얘가 안 전 세계 되니까. 독립군인 뭐 이런 거 네. 아니 동생이 안 되니까 대신. 그래서 처음 오셨어요? 여러분 처음 오신 분들 너무 잘 오셨다고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시작해볼 건데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아미코젠 퍼스픽이라는 사업을 전 세계적으로 하고 있는 서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구정 연휴 잘 보내셨어요? 네. 구정 되면은 텔레비전에서 막 평소에 보고 싶었던 영화도 틀어주고 막 재미있는 외화들도 틀어주고 하잖아요. 요즘에 그 극한 직업 보셨나요? 네. 와,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것도 저는 극장 가서 봤고요. 집에 있는데 아무것도 할 일이 있어서 이렇게 집에 있는데 그 영화 한 편을 틀어주더라고요. 근데 영화 제목은 궁합이라고 하는 영화. 혹시 보신 분 계세요? 이승기 씨 나오는. 네. 보셨어요? 어제 지방 갔는데 어떤 분이 보셨어요 그랬더니 아따 이거 내가 봤지 그랬더니 재밌으셨죠? 그랬더니 딱 그게 뭐 내용이 막 거시기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제가 본 궁합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어떤 궁합을 보셨나요? 아따 그 속궁합 그래가 말고 제가 본 영화는 그냥 궁합 보셨나요? 보는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너무 재미가 없어가지고요. 몇 번 채널을 돌릴까 TV를 끌까 고민을 하다가 그냥 봤거든요. 지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내용은 이런 거였어요. 조선시대였고요. 그 나라에 비가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가 안 오는 이유에 대해서 그 무속인 분들한테 이렇게 알아봤더니 공주님이 한 분 계신데 결혼을 안 해서 비가 안 오는 거라고. 그래서 결혼을 시켜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거를 뭐라 그러죠? 왕의 옥녀? 옥녀 아닌데? 옥녀는 저기 이상한 영화에 나오죠. 옹주! 옹주 대박이라 죄송합니다. 옹주. 옥녀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옹주께서 이제 결혼을 해야 되는데 왕께서 4명의 후보자를 선정을 하고 그 궁합을 보는 사람에게 어떤 사람이랑 결혼을 하면 좋겠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라고 하거든요. 근데 옹주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인생을 자기가 한번 스스로 개척을 하기 위해서 그 남자들을 민간인으로 변장을 하고 나가서 한 명 한 명 이렇게 보는 거죠. 이렇게 보니까 막 이지호 사장님 같이 이렇게 잘생기신 분들 계시고 그리고 막 너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봤는데 4분을 봤는데 왕이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인생을 살고 있는 거죠. 겉으로는 되게 양반인 척하고 그리고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는 사람인 척하고 막 그랬는데 실제로 공주가 따로 가서 보니까 굉장히 생각이랑 다르게 나쁜 생활을 하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공주가 그런 사람들이랑 결혼을 하고 싶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않았겠죠? 그래서 너무 고민에 빠지는데 그러던 상황에서 위험에 처하게 돼요. 근데 그 공주의 뒤를 항상 지켜주시는 분이 이승기 씨인데 그분이 궁합을 보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아주 긴박하게 공주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그분을 이렇게 구출하게 되죠. 그래서 둘이 사랑에 빠지게 돼요. 사랑하면 돼야 안 돼요. 지금 같으면 상관없겠지만 그 당시에는 막 신분의 어떤 격차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둘이 사랑에 빠진 걸 왕이 알게 되고요. 이 왕이 절대 사랑하면 안 되니까 이승기 씨를 귀양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공주가 어떻게 됐을까요? 식음을 정폐하고 먹을 거 안 먹고 매일 울고 아무것도 하지 않게 된 거죠. 근데 왕이 공주에게 너 이렇게 있으면 안 되니까 빨리 이렇게 기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뭐 음식도 먹고 뭘 해라라고 하니까
공주님이 아버님, 저는 그 사람이 너무나 보고 싶어서 그 사람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생각하면 잠을 잘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귀향을 간 것을 원위치 해달라고. 또 왕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공주가 왕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버님, 제가 그 사람을 만나러 가겠다고. 그러니까 왕이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요? 그렇죠? 지금까지 키워내, 그리고 왕의 어머니도 안 계신 상태였거든요. 그 공주의 어머니도. 그러니까 왕께서 달래다 안 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 만약에 그 사람을 만나러 가면 앞으로 공주라는 이름도 없어질 것이고 이 궁궐에 다시 들어오지 못할 것이고 그리고 조선실록에서 너의 이름이 완벽하게 빠질 것이다. 그래도 그 사람을 만나러 가겠느냐? 라고 했더니 공주가 한마디 합니다. 저는 그 정말 재미없었던 영화가 그 공주의 대사 한마디 때문에 너무나 진짜 모든 게 다 무너지는 느낌 있잖아요. 이 근육에 힘이 하나도 없어지고 뭔가 이렇게 세게 맞은 느낌. 공주가 이런 대사를 해요. 가겠느냐? 라고 했더니 공주가 아버님, 이 세상에서 사랑을 빼면 무엇이 남겠사옵니까? 아 진짜 아니 사랑해봤냐고. 지금 웃으시는 분들은 혹시 사랑을 안 해보신 분들일 수도 있는데 저는 그 얘기를 듣고요. 와, 정말 가슴이 진짜 무너지는 것 같아서. 여러분 사랑하시는 분 계신가요? 네. 항상 질문 드릴 때마다 어떤 대답이 나올 줄 아니까 사랑하는 사람 있는 게 너무 좋은 거죠. 그렇죠? 저는 아직 결혼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저의 개인적으로는 2019년도에는 사랑도 하고 싶고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결혼도 하고 싶고 그런 이슈가 있는데 여러분들 개인적인 이슈는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2019년도의 이슈가 뭐 결혼이라든지 사랑 이런 게 이슈가 있거든요. 아니면 아이를 갖고 싶고 뭐 이런 게 있는데 혹시 백지현 사장님은 2019년도에 본인의 이슈 어떤 거? 돈 많이 버는 거? 그거는 이미 뭐 아미코전 패스픽 선택하셨으니까 될 거 같고 개인적인 이슈 있으시죠? 어제 구미를 갔거든요. 그때 여기 앉아계신 어떤 여성분이 손을 살짝 들더라고요. 꼭 얘기를 하고 싶었나 봐요. 그러더니 이게 주위에서 살피더니 지금 살고 있는 남편이랑 헤어지는 거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물론 그런 이슈가 있을 수 있을 건데 개인적인 이슈도 있겠지만 사회적인 이슈도 있잖아요. 근데 2018년, 2017년도에 굉장히 사회적으로 이슈가 있었는데 그게 어떤 이슈인지 아세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4차 산업혁명. 혹시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내가 정의할 수 있다라는 분 계시면 제가 선물 한번 드려볼게요. 지금 이 안주머니에 있고요. 얇은 거 보니까 막 박스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혹시 나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다 이런 거. 혹시 오늘 들어오실 때 절대 대답하지 말고 묻지도 말고 이렇게 누군가한테 안내받으신 건 아니시죠? 혹시 나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정의할 수 있다. 괜찮아요. 틀려도 괜찮아요. 사장님 한번 말씀해보세요. 빅데이터를 종합해서 그 데이터를 통해서 개인 맞춤형 시대를 연다는 최소한 이분은 대학을 나오신 분이에요. 빅데이터를 종합해서 그걸 가지고 맞추면 뭐 괜찮은 얘기고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4차 산업혁명 말씀해보세요. 왜? 3차는 눈? 2차는 입? 뭐 이런 건가? 요? 별건 아니겠죠? 네, 그것도 뭐 있을 수도 있어요. 뇌라고 하면 너무 광범위하니까. 제가 들었던 4차 산업혁명의 정의에 대해서 가장 나이스한 표현이 이런 거였어요. 우리가 따라가지 못할 정도의 빠른 변화. 이게 제가 들었던 가장 나이스한 대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하니까 그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맞춰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4차 산업혁명 중에 가장 이슈가 됐던 게 작년이랑 재작년이랑 커스터마이징 들어보셨나요? 개인 맞춤형. 제가 입고 있는 양복도 제가 맞춰서 입은 거고요. 신발도 맞춰서 신는 거거든요. 심지어 여성분들 이 안에 속 옷도 맞춰서 입고 막 이런 시대가 지금 도래가 되었잖아요. 근데 제가 너무 놀랐던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지금 미국이란 나라에서 가장 많은 투자를 받는 회사가 있더라고요. 일반적으로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조금 특별한 아이템을 가지고 있어야지 투자의 마음이 생기는 거잖아요. 어떤 게 있을까요? 자동차가 하늘을 나르거나 아니면 땅을 달리다가 물속으로도 갈 수 있고 막 이런 거. 아니면 물을 넣었는데 기름을 안 넣고 물을 넣었는데 자동차가 간다든지 이런 거 해야지 되잖아요. 근데 미국에서 가장 많은 투자를 받는 데서 어떤 회사인지 아세요?
도시락 만드는 회사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한솥 도시락, 본 도시락 막 이런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도시락 만드는 회사한테 왜 투자를 해? 근데 도시락을 어떻게 만드냐면 이렇게 만들어요. 유전자 검사를 하고 그 사람에게 맞는 음식과 맞지 않는 음식을 정확하게 구분을 해줘서 맞춤형으로 제안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저는 유전자 검사를 했거든요. 근데 제가 유전자 검사를 했더니 스테미너에 좋다라고 해서 자주 먹었던 장어가 제가 먹었을 때 뇌를 굳게 하거나 터트려서 저는 죽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유전자 검사를 하면 알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저는요, 커피를 먹으면 전립선 암에 걸립니다. 아직 결혼도 못했는데. 뭐 그런 것들. 내지는 녹차, 홍차, 아니면 초콜릿이라든지 아이스크림 먹었을 때도 여성분들은 유방과 갑상선에 암이 생길 수 있고 남성분들은 전립선 암이 걸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맞춤형으로 제안해주는 회사가 가장 많은 투자를 받습니다. 실리콘밸리 안에 있는 헤빗이라고 하는 도시락 맞춤형으로 만들어주는 회사인데요. 구글이라든지 아마존에서 이 회사에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맞춤형으로 가는 게 맞다라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네. 두 번째는 어떤 회사가 있냐면 이 아이템을 발표함으로써 매출이 굉장히 오르고 있는데요. 여러분 아디다스라고 하는 브랜드 아시나요? 네. 아디다스 가시면 신발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구입을 하죠? 가서 내가 좋아하는 모델을 선택을 해서 신어보고 불편하지 않으면 사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코엑스라는 곳 아세요? 네, 코엑스 가시면 얼마 전에 그 런칭 쇼를 했는데요. 아디다스 매장인데 딱 갔더니 신발이 없어요. 덮버선을 주는 거예요. 양쪽으로 한 장씩. 그걸 신은 다음에 어떤 길에 올라가서 1분 정도 걷게 합니다. 그리고 살짝 뛰게 해요. 그리고 나서 25분이 지나니까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나만의 맞춤형 운동화가 만들어져서 나온다는 거죠. 아디다스라는 브랜드의 모델명이 뭔지 아세요? 제 거는 모델명이 서우 이렇게 나와요. 이재호 이렇게 나와요. 김외경 이렇게 나와요. 오랜만에 봤다. 이름이 생각했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이 너 발이 몇이야? 난 260 이런 말 자체가 이 지구상에서 없어진다는 거죠. 혹시 예전에 굉장히 이슈가 됐다가 없어졌던 거 있으세요? 여러분 삐삐 아세요? 삐삐? 네. 486 사랑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빨리빨리 이런 거. 그 삐삐에 대한 얘기 하시나요? 안 하시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가 앞으로 발이 몇이냐라는 질문은 하지 않을 거라는 얘기죠. 어머, 오늘 백화점을 갔잖아? 너무나 이쁜 브랜드가 있고 내가 좋아하는 브랜드인데 90% 세일을 하더라고. 근데 신어봤더니 발이 불편해서 못 산다 하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혹시 새 신발 산 다음에 데일밴드 한 번이라도 안 붙여보시고 그런 일 있었죠? 근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어지더라는 거죠. 제가 맞춤형 운동화를 제안을 받으려고 해봤더니요. 제 오른쪽 발은 265.62, 왼쪽 발은 263.43이더라고요. 앞으로 그렇게 규격화된 사이즈를 신을 일은 없다라는 거죠. 아디다스가 25분 만에 이렇게 만들어내니까 경쟁 업체인 아식스가 우리도 질 수 없다. 15초 만에 만들어냅니다. 여기 보시면 15초 만에 해가지고 만들어내잖아요. 모든 것이 이제 맞춤형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는요, 작년에 대구에서, 죄송합니다. 2017년도에 대구에서 아파트를 분양하는데 아파트가 분양된 일에 47분 만에 100% 분양된 최초의 사례가 있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분양이 됐냐면 보통 아파트 가시면 분양받을 때 뭘 보죠? 들어가서 내부의 인테리어라든지 방이 몇 개인지 그렇지 않으면 뭐 자재는 뭘로 했는지 테라스 발코니는 어떻게 됐는지 이런 걸 보게 되죠. 근데 이 아파트는 모델하우스를 딱 갔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쭉 앉아 있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제안을 해줍니다. 자, 아파트 분양받으러 오셨으면 앉으시라고. 딱 앉으면 앞에 있는 분이 물어봐요. 자, 방은 몇 개로 해드릴까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발코니는요? 자재는 뭘로 해드릴까요? 그래서 맞춤형으로 분양을 했었죠. 이게 그 KBS 뉴스에 나온 기사인데요. 이렇게 맞춤형으로 제안을 해주고 47분 만에 100% 분양이 됐던 거죠. 여러분, 혹시 내가 살고 있는 집이 이미 만들어져 있는 그런 집 안에서 살고 계시는 거잖아요. 저는 사실 지금 어머니랑 둘이 살거든요. 그러니까 집이 클 필요는 없겠죠. 네, 어머니랑 둘이 사는데 막 집이 클 필요는 없잖아요. 물론 강아지들을 좋아해서 제일 많을 때 17마리를 키웠었는데
그래서 결혼을 못한 거예요. 자, 근데 집이 클 필요는 없을 거예요. 어머니 둘이 사니까. 왜 집이 안 커요. 저희 집이 위례라는 곳에 있는데 주상복합이고 크지 않아. 한 69평밖에 안 되거든요. 뭐 대리석 좀 깔려있고 이런 집인데. 저희가 이제 아이코니क 공식 통해서 이제 그런 집을 살고 있는데, 아니, 방이 많아요. 근데 방이 많을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앞으로 맞춤형이 제한될 수 있다는 거죠. 앞으로 이런 시대가 열린다는 거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볼펜도 모나리 볼펜인데 이렇게 완성품으로 지금 판매가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내가 원하는 색깔을 가지고 조합을 하는 건데 몇 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오냐면 4만 가지가 나옵니다. 여러분 6개 숫자 로또가 몇만 분의 1이에요? 800만 분의 1이죠. 그쵸? 4개면요. 숫자를 4개를 조합하면 몇 개가 나오냐면 한 3만 개 정도 나오고요. 그리고 3개를 조합하면 700개가 나오거든요.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색깔을 가지고 조합을 하는 건데 커스터마이징 볼펜이라고 해서 모나미가 이렇게 출시를 한 다음에 매출이 300% 정도 향상이 됐었죠. 이런 일도 있었고요. 립스틱 마찬가지고 여러분 좋아하시는 구찌라고 하는 브랜드인데 굉장히 나이가 드신 분들이 좋아하는 브랜드다라고 했었는데 이제 어떻게 됐어요? 커스터마이징으로 내가 원하는 모양을 맞춤형으로 이렇게 해줌으로써 굉장히 많은 이슈가 되고 있죠. 베르사체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브랜드의 수석 디자이너를 영입을 해서 이걸 아이디어를 낸 거래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사람은 조물주가 한 가지만 나만 갖고 싶어 하는 게 있게끔 하는 니즈를 준대요. 그러니까 나만 갖고 싶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선생님께서 이 구찌 가방을 딱 사들고 나왔는데 평소에 싫어했던 또래 엄마가 이걸 딱 들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이런 16, 17, 18세 때 그래 갑자기 조카서 이렇게 막 이런 느낌이 막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그럴 일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저도 그래요. 나만 갖고 싶어 하는 게 있거든요. 아무도 갖고 싶지 않은. 그래서 종물지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니즈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하는 거죠? 나만 갖기 위해서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 그러니까 해보니까 어때? 나만 갖고 싶어요? 남을 주고 싶어요? 남을 주고 싶어요? 여기 오시진 않으셨죠? 네, 근데 네. 아무튼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이런 시대 여러분 살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 앞으로는 커스터마이징 개인 맞춤형이 대세이고 여러분들이 어떤 트렌드랑 유행의 차이점을 정확히 아셔야 되는데 유행을 알면 멋쟁이가 되지만 돈은 벌지 못해요. 근데 트렌드를 알아야지 돈을 벌 수 있다는 겁니다. 유행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볼까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제가 여자친구가 영숙이라고 하는 여자친구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영숙이가 어느 날 저에게 오더니 서우야 내가 TV에서 임하룡이라는 분이 빨간 양말을 신고 나팔바지를 입고 다이아몬드 스텝을 추면서 어떤 노래를 부르는데 그게 너무 매력적으로 보였다고. 네가 그걸 나에게 해주면 내가 네가 원하는 소원 한 가지 들어주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해야죠. 그래서 나팔바지를 사야 되는데 돈이 없잖아요. 초등학생이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버님 구두를 매일 아침마다 닦아요. 그리고 아버지 저 꼭 사고 싶은 게 있으니까 돈을 좀 달라고 용돈을. 그래서 일주일 동안 구두를 닦은 다음에 용돈을 받아요. 그리고 나팔바지를 삽니다. 얼마나 기뻤겠어. 그걸 입고 영숙이 앞에서 빨간 양말을 신고 너무너무 기대에 찼겠죠? 그리고 나서 나팔을 딱 바지를 입었는데 보시다시피 길지가 않잖아요. 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선을 하기 위해서 세탁소에 맡긴 거죠. 일주일이라는 시간 동안 잠을 못 잤어요. 영숙이 앞에서. 영숙이. 일주일이 지나고 나서 바지를 찾았겠죠? 바지를 입었는데 나팔이 없어졌네. 밑으로 넓어지니까 잘라냈으니까 이 위를 줄여야 되는데 밑을 줄여서 그 이후로 저는 절대 나팔바지 입지 않고요. 보시다시피 좀 짧게 바지를 입는 편이거든요. 그 유행인 거죠. 유행은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근데 유행을 가지고 돈 번 사람들은 많지는 않죠. 옛날에 레드데블스라 그래서 2002년도에 월드컵 할 때 빨간 티 만드셨던 분들 그런 분들도 계시고 또 뭐가 있을 거예요? 유행이었던 게. 요즘에 토끼 이렇게 누르면 귀 이렇게 나오는 거.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로 돈을 벌지 못하잖아요. 지나가는 거잖아요. 지금 빨간 티셔츠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판매하면 사실 분 계실까요? 네, 그게 유행이라는 겁니다. 근데 트렌드는 그렇지 않아요. 트렌드는 아시면 돈을 번다는 건데 이제 트렌드가 맞춤형으로 간다라는 거고요. 지금부터 조금 불편한 얘기 조금만 해드릴게요. 여성분 중에 나는 결혼 아직 안 했다 하시는 분. 안 했어요? 왜? 왜요? 왜? 아직 왜 안 하셨어요?
잘 맞는 사람을 못 만나서 뭐가 맞아야 되지? 제가 어떤 여성분한테 왜 결혼 안 하셨어? 그랬더니 아직 좋은 사람을 못 만났어요 그러더라고. 제가 뭐라고 질문 드렸는지 아세요? 본인은 좋은 사람이신가요? 네. 저도 결혼 못 했거든요. 근데 저는 좋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 못 만난 것 같아요. 네. 근데 맞는 사람을 만나시기를 바라면서, 근데 불편한 얘기를 왜 하려고 하냐면 결혼 얘기를, 우리 둘이 결혼을 하게 되면 아이를 갖겠죠? 근데 이제 아이도 내가 원하는 대로 맞춤형으로 태어나게끔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불편하지만 사실이에요. 여기 보시면 영국 의회에서 2015년도에 찬반 투표를 한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2019년이죠. 현재는 지금 이게 합법이 됐고요. 2017년도에 세계 최초로 유전자 맞춤형 아이가 태어났어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 둘이 결혼을 했는데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 아이의 얼굴을 우리가 원하는 얼굴로 만들어낼 수 있어요. 사람의 얼굴의 골격을 관여하는 유전자가 5개거든요. 근데 그걸 조작을 하면은 우리가 원하는 얼굴로 태어나게끔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남자면 원빈이나 장동건이나 현빈 씨처럼, 여자면 고소영이나 전지현 씨처럼 이렇게 태어나게끔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조금 불편하지만 이게 사실이에요.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데, 이 기술을 왜 만들었냐면, 혹시 결혼하신 분 중에 우리 손현주 사장님 임신하셨을 때 아이가 정상인지 아닌지 테스트 받아보신 기억이 있으시죠? 무조건 하거든요. 그때 아이가 정상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정상이 아닌 부분을 유전자 가위로 잘라내요. 그러면 정상인 아이로 태어나게끔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합법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에 살고 있다라는 거고요. 앞으로 아이까지도 맞춤형으로 탄생되게끔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좀 소름 끼치지 않으세요? 그쵸? 근데 심지어는 지금 트렌드가 이렇게 변하다 보니까 개인의 운동이라든지 음식이라든지 심지어는 살고 있는 주택까지 맞춤형으로 한다는 얘기인데, 또 충격적인 게 있는데요. 본인의 건강까지도 맞춤형으로 제한하는 시대에 여러분이 살고 계시다는 거거든요. 이분이 그분이에요. 안젤리나 졸리. 잘 알고 계시죠? 2013년도에 본인의 유전자를 봐요. 유전자를 본 이유는 할머니, 어머니, 이모가 각각 유방암과 난소암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본인도 그 유전자를 가지고 있으면 그 병에 걸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유전자 검사를 했는데 안젤리나 졸리가 가지고 있는 브라카1이라고 하는 유전자에 14번 밴드에 2번이 증후군이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렇게 되면 여성분들은 유방암과 그리고 갑상선암에 걸리는 거고요. 남성분들은 전립선암에 걸리는 겁니다. 자, 여기 계신 모든 여러분들과 저는 유전자가 몇 %나 같을까요? 우리 처음 보신 우리 사장님 잘생기신 사장님과 저는 유전자가 몇 %나 같을까요? 10%? 10%? 금붕어와 사람이 70%가 같아요. 둘 중에 한 명은 플라스틱인 거야. 둘 중에? 네. 금붕어와 사람이 70%고요. 침팬지와 사람이 99%입니다. 우리 모두는 99.9%가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0.1% 때문에 성별, 성격, 피부색이 다른 거거든요. 그럼 졸리가 가지고 있는 유전자 똑같이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증후군이 있으면 그 병이 걸린다라는 거고, 증후군이 없으면 그 병에 걸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안젤리나 졸리는 증후군이 있다라는 걸 알게 됐죠. 그래서 어떤 결정을 하냐면, 걸리지 않은 상태에서 예방을 하기 위해서 가슴을 절제를 하고요. 그리고 자궁을 척추라는 수술을 하게 됩니다. 네. 우리 아직 결혼 안 하신 사장님, 유전자 검사를 했는데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유방암에 걸릴 수 있다. 그러면 자르실 수 있으세요? 지금 안 걸렸는데? 안 잘라요? 다시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유전자 검사를 했는데 유방암에 걸릴 수 있다. 퍼센테이지가 나오거든요. 97%. 그럼 유방암에 걸려서 돌아가실 거예요.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르실 수 있으신가요? 고민하셔야 되는 거예요. 안젤리나 졸리는 유방암이 걸릴 확률이 87%였고요. 자궁암이 걸릴 확률이 68%였습니다. 네. 근데 너무 축하드리는 건 뭐냐면, 현재는 어디까지 기술이 와 있냐면요. 내가 유전자 검사를 했잖아요. 유방암이 걸린다라고 했을 때 자르지 않아도 되는 기술까지 와 있습니다. 너무 축하드리는 게 뭐냐면, 여러분 평생 한번 유전자 검사를 하고 나서 내가 어떤 병이 걸릴지 미리 알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 병이 걸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시대에 여러분들 살고 계시다는 거고 어렵지 않습니다. 유전자 검사라는 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런 것처럼 어려운 기술도 아니고요. 이제 대중화가 되어 있고 대중화가 되어 있지만 그런 완벽한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 회사는 이 지구상에 아미코젠밖에 없다라는 거. 그런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안젤리나 졸리는 여러분들은 아시지만 이분들이 여러분들을 모르시죠? 근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한민국에 사는 어떤 사람도요, 이런 식으로 자기의 유전자를 보고 인생을 180도 바꾼 사람이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굉장히 뚱뚱했었고, 이 사람은 초등학교 4학년 때 74kg, 그리고 20살이 됐을 때 126kg였고요. 그리고 피부는 이만큼 화상 입은 것처럼 색소 침착이라고 하죠. 시커맸었고, 그리고 굉장히 네거티브했었고, 맞선 미팅, 소개팅 한 번도 못 해봤고, 지금 올해 나이가 제가 알기로 47살이 됐는데, 아직 결혼도 못한 사람이 있었어요. 굉장히 불행한 사람이죠. 네. 나이가 47살인데, 맞선 미팅, 소개팅도 안 해봤고, 막 이만큼 시커멓고 막 이랬던 사람. 저예요. 솔직히 지금 여러분들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은 현재 저의 모습이 계속 이런 모습이었다라고 오해하실 수 있는데,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태어났을 때 초고도 비만 우량하였고요. 그리고 초등학교 4학년 때 벌써 80kg 가까이 됐었고, 여자친구가 있을 수가 없었겠죠. 그러니까 영수기를 위해서 그거라도 한번 해보려고 한 거죠. 20살이 됐을 때 거의 130kg. 안 믿으실까봐 제가 제 옛날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20살 때 저의 사진입니다. 이때가 거의 130kg 정도 나갔을 때거든요. 다이어트라는 거 안 해본 거 없어요. 다이어트 저한테 물어보세요. 식품, 제품, 아니면 원푸드 다이어트, 황제 다이어트 안 해본 거 없습니다. 빠져요, 안 빠져요? 빠지죠. 빠지는데 원위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27살이 됐을 때 그래도 한 20kg 정도를 빼요. 100kg 정도 됐을 때 사진 보여드릴게요. 지금이랑 조금 많이 다르죠. 이 사진 보여드리면 사장님 아니시잖아요. 왜요? 그랬더니 여기 머리 보니까 이렇게 이게 삼자가 있는데 지금은 없잖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제모한 거예요. 저는 제모. 제가 같이 사업하는 분 중에 대통령분들 선거할 때 이렇게 메이크업도 하고 이미지 만들어주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저희 사업 같이 하겠다고 오셨는데 저를 딱 보더니 사장님 무조건 이거 제모해야 된다고. 왜요? 그랬더니 이거 있으면 절대 결혼 못한대요. 왜요? 그랬더니 스캔들을 계속 만든대. 이게 있으면 많은 여자들을 만날 거고 떨쳐내려고 해도 자꾸 여자들 주변에 있을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얼굴이 하트 아니냐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말도 안 했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오늘 되게 인상 쓰고 계셨던 여성분 웃어주셔서 감사해요. 근데 제가 살을 빼려고 굉장히 노력했는데 여기서 핵심을 말씀드릴게요.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되지 않으면 그 문제는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버섯이 있는데 독버섯이에요. 그걸 잘 넣으면 또 나요, 안 나요? 나죠. 왜? 그 환경이 바뀌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근데 그 독버섯이 여성분들 자궁에 있는 경부암이라고 생각해보자고요. 그런 걸 잘라내면 다시 안 날까요? 또 나죠. 근본적으로 몸의 환경을 바꿔줘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예를 들어서 물이 지나가는 통로를 막는 거예요. 그럼 물이 썩겠죠. 그럼 거기 날파리도 있을 거고 해충들이 생기겠죠. F킬러 뿌려요. 그럼 그때는 없어지겠죠. 또 생길까 안 생길까요? 생기죠. 근본적인 게 거기 뚫어줘야 된다는 거거든요. 제가 살을 뺐다가 찌는데 근본적인 이유를 모르니까 계속 뺐다가 쪘다가 이게 반복이 됐던 거죠. 심지어는 어느 순간에는 노력에 비해서 결과가 안 나오니까 그냥 이렇게 살자. 그래서 머리도 바리깡으로 밀고 눈썹도 밀고 다녔었거든요. 제가 실제로. 그리고 밤에 나갈까 낮에 나가지 않았고, 그리고 뭐 누굴 만나기가 굉장히 힘들었던 사람인데 하도 인상 쓰고 그러고 다니니까 어머니께서 서우야, 동네에서 너를 그런 직업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 조직폭력배, 건달, 깡패라고 하니 제발 그들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헤어스타일, 그러니까 짧게 자르지 말고 머리라도 한번 길러 나오라고 부탁을 하세요. 거의 눈물이 막 그렁그렁 맺히셨어요. 어머니 소원 들어드려야 돼, 안 들어드려야 돼요? 네, 그래서 30대 때 머리를 기르거든요. 근데 그나마 언제 봐도 재밌죠? 제가 업그레이드한 거 사진 보여드릴게요. 근데 이랬던 사람인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혹시 주변에 아주 이쁜데 성격 나쁜 사람 보신 분 계세요? 많아요.
진짜로요? 그런 분 계세요? 아주 멋지게 잘생겼는데 성격 나쁜 사람. 근데 저는 이게 내 몸이 불편하거나 아니면 내 외모가 마음에 안 들면 마음이 기쁠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랬던 사람, 굉장히 네거티브했던 사람. 지나가면서 누가 웃으면서 지나가면 그냥 시비 거는 거예요. 날 보고 웃냐고. 막 그랬었거든요. 꿈도 없고 희망도 없고 살기도 싫고. 근데 결혼이라는 거 너무 하고 싶더라고요. 어느 순간 제가 결혼 안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이유에 대해서 사람들이 물어봐요. 그러면 제가 그냥 뭐 이렇게 하면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들리니까 뭐 성격이 지랄 같아서 뭐 까탈스러워서 뭐 개를 너무 많이 키워서 뭐 이런 얘기도 들리고 최근에는 막 남자를 좋아해요. 이런 얘기 너무 들으니까 이게 안 되겠는 거야. 그래서 살을 빼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고 살을 빼기 시작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 토하기도 하고 그리고 운동도 해보고 안 먹기도 하고 빠지긴 빠지죠. 그래서 오늘 처음 오셨죠? 저도 이런 자리에 처음 앉았을 때가 있었겠죠? 네, 얼마 전 사진 보여드릴게요. 80kg로 뺐을 때 사진. 얼마 전 사진입니다. 최근 사진. 이게 제 인생에서 가장 철이 들고 나서 작은 몸무게가 나갔을 때 사진이에요. 80kg. 좀 괜찮아졌죠? 그렇죠. 별로예요? 근데 이날도 제가 뭘 알았는지 아세요? 허리띠를 허리에 찬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이전에는 그냥 고무밴드 바지만 입었거든요. 그리고 제 발이 260이라는 걸 이날 알게 됩니다. 280을 신었거든요. 사람이 살이 찌면 안 찌는 부위가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남자는 있다. 김건모 씨랑 그 김종국 씨가 미우새에서 대화하는 거 들으셨어요? 야, 우리는 관리 잘해야 된다고. 살찌면 안 된다고. 살찌면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김종국, 김건모 씨가 살찌면 안 되는 이유가 살이 찌면 혀도 살찌고 목젖이 살찐대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미성을 내는 스타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절대 살찌면 안 된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날 왜 그동안 살이 쪘는지 피부가 나빴는지 혈압당뇨 때문에 고생을 했는지를 알게 돼요. 뭘 통해서? 유전자 검사를 합니다. 이날 유전자 검사를 했더니 제가 다 알게 돼요. 근본적인 원인을 알게 된 거죠. 그걸 제거했겠죠? 그리고 나서 정확하게 일주일이 지나요. 이 상태에서 일주일 지나고 제가 어떻게 변했냐면 이렇게 변합니다. 네. 만세! 몸무게가 한 7kg 정도 빠졌는데 이제 7kg는 어디 가서 얘기도 못해요. 막 대구에 막 20kg, 30kg 물론 기간의 차이는 있죠. 그리고 혈압당뇨는 어디 가서 얘기도 못합니다. 심지어는요 간질이었던 아이가 정상이 되는 경우도 있고 불임 판정을 받았던 분이 지금 약간 제가 흥분하는데 그런 사례들이 너무나 임신을 하거나 이런 사례들이 너무나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근본적인 원인을 알았다라는 거죠.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너무 신기하지 않으세요? 근데 저는 유전자 검사를 했고 제가 어떤 병이 걸릴지 미리 알았고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던 근본적인 이유를 알아서 지금 제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보시기에 이제 결혼할 수 있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희망도 한번 가져보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는요, 벌써 오래전부터 유전자 검사를, 키트조차를 편의점에서 판매하고 있어요. 2008년도부터 미국, 영국, 독일, 헝가리, 그리고 중국, 일본까지 다 합법입니다. 이미 이걸 하고 있다는 거고요. 대한민국에서도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이제 유전자 검사,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예요. 나라에서 정책적으로 밀어주는 거예요. 무조건 유전자 검사하라고. 어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12개 카테고리에 46개만 보라고 했는데 더 풀렸죠. 암까지 다 풀어줬단 말이에요. 앞으로는 전장 유전자를 다 볼 수 있는 그런 항목들이 오픈이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비즈니스 하실 때 이게 트렌드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트렌드 잘 보셔야 되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트렌드를 알아야지 돈을 법니다. 이해하시겠죠? 이런 특별한 기술을 가진 회사가 많지는 않습니다. 이 지구상에 많지는 않은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유전자를 검사하는 회사는 많지만요. 한국이 표준 데이터를 가지고 정확하게 솔루션을 줄 수 있는 회사는 이 지구상에 아미코젠, 퍼시픽 한 회사밖에 없습니다. 그 회사의 모회사가 아미코젠이라는 회사인데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아미코젠에 대해서는 여러분 인터넷이라든지 아니면 대중 매체라든지 이런 걸 좀 참고를 하시고요. 원래는 이런 제약회사들에게 원천 기술과 완제품과 원료를 공급했던 그런 일을 했던 회사인데요.
이런 브랜드 잘 아시죠? 유한양의 녹십자 일동제약.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께서 오늘 처음 오신 사장님께서 약국가셔서 녹십자에서 제품 하나 사잖아요. 뒤를 돌려보시면 제조원, 아미코젠, 유통사, 녹십자. 예. 또 일동제약 가서 뭘 하나 사시는 거예요. 제조원, 아미코젠, 유통사, 일동제약 이런 식으로. 원래 이런 일 했던 회사입니다. 그 대한민국에 있는 그리고 전 세계 글로벌 제약회사들에게 이런 원천 기술과 완제품 원료를 공급했던 일을 했던 회사인데요. 여기서 한 15년 동안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질문이 하나 생긴 겁니다. 똑같은 질문 한번 해볼까요? 오늘 처음 오신 사장님께 제가 질문 한번 해볼게요. 자, 스타벅스라는 브랜드에서 지금 커피를 하나 사오셨어요. 그렇죠? 네. 스타벅스에서 커피를 사면 스타벅스라는 유통 브랜드가 돈을 벌까요? 원두를 납품하는 회사가 돈을 벌까요? 다시 한번 질문 드릴게요. 학교에서 공부 잘하진 않아요. 스타벅스에서 커피 한 잔에 5,000원 한단 말이에요. 이해하세요? 근데 원두를 납품하는 사람은 그 한 잔에 들어가는 원두를 70원에 납품한다고요. 그럼 4,930원은 누가 이득을 챙기는 거예요? 유통회사가 챙기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무슨 얘기냐면 결국 돈은 누가 벌었어요? 이런 사람들이 번 겁니다. 이게 뭔가 구조적으로 잘못됐다. 아미코젠이라는 집단 안에 들어와 있는 분들을 돈을 벌게 해줘야 되겠다고 결정을 하고 유통을 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일단 한 일은요, 가지고 있는 세계적인 기술들을 이렇게 어필을 하기 시작했고요. 또 1조 상장이 됐으니까 돈이 많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을 사들이기 시작해요. 심지어 이 셀리드라는 회사는 20일 날 코스닥에 상장이 되는데 지금 한 주에 32,000원 정도 굉장히 높은 금액이죠. 그리고 이 클리노믹스라는 회사는 내년에 또 상장이 되고요. 그럼 아미코젠의 가치는 어떻게 될까요? 쉽게 얘기하면 셀리드라는 회사를 60억을 주고 저희가 인수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대주주가 된 거죠. 셀리드 가치가 지금 2,000억이 됐습니다. 돈은 이렇게 버는 거예요, 사장님. 그래서 이들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기술과 제품을 가지고 비즈니스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벌어져요. 어떤 문제냐면 지금 밖에서 유통을 하고 있는 회사들이 있죠? 어떤 회사들이 있을까요? 제가 좋아하는 네트워크 회사들 몇 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오늘 처음 오신 사장님 만세하시고 네트워크 회사 아는 회사 있으세요? 저기 애터미도 있고 애터미 비트코인도 있고 비트코인 안 돼? 큰일 나요 비트코인은. 뭐였지? 합법적인 네트워크. 미국 회사인데 암웨이. 예. 잘하시네. 자, 제가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빨리 지나갑니다. 잘 들어보세요. 네트워크에서 이런 회사들이 있어요. 자, 암웨이, 유신, 허블라코, 메랄코, 메랄코도 시너지, 애터미, 유신, 하이드미, 알조, 시크릿 같은 회사들. 벌써 12개를 얘기한 거예요, 제가. 굉장히 많죠. 이 제품 써보셨나요? 네. 너무 좋습니다. 네트워크 제품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문제는 천벌받을 얘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들은 대부분 유통 방법을요 만들어 놓고 좋으니까 써보라라고 하는 방법이었어요. 근데 그걸 썼을 때 나한테 좋은 확률은 몇 퍼센트? 신었을 때 내 발이 편하고 디자인에 마음에 들 확률은 몇 퍼센트? 30%밖에 안 된다는 거죠. 좋은 확률 30%, 30%는 효과가 없거나 30%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되니까 개인 맞춤형 커스터마이징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맞춤형 솔루션을 개발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맞춤형을 만들기 시작하는데요. 여기서 어떤 문제가 벌어지냐면 대한민국에서 유전자 검사가 합법이 아니었어요. 그래 어떻게 돼요? 기술은 있지만 유통을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너무 다행스럽게 이날합법이 됩니다. 2016년 6월 29일 날. 그리고 어제 또 항목이 늘어나기 시작하고 있죠. 여러분들 편안하게 유전자 검사 하실 수도 있고 맞춤형 제안 받을 수도 있다는 건데요. 자, 쉽게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볼게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일기예보는 볼 수 있었던 거예요. 일기예보는. 근데 일기예보를 보는 이유는 지금 날씨를 보는 게 아니라 앞으로의 날씨를 보고 대비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일기예보를 딱 봤는데 비가 온다는데 우산을 살 곳이 없었던 거야, 지금까지. 차라리 안 보는 게 낫겠죠. 근데 지금 어떻게 됐냐면 비가 온다 그러면 우산도 살 수 있고요. 눈이 온다 춥다 그러면 털모자나 털장갑도 살 수 있다라는 건데 그럼 사람들은 일기예보를 보겠죠. 그리고 앞으로 미래 날씨가 어떻게 된다라는 걸 알고 준비하겠죠. 사람들이 그 행위를 할 때마다 여러분 통장으로 돈이 들어간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되게 무서운 일이에요.
지금 혹시 여기서 나는 한 달에 그냥 2, 300만 원 정도 벌고 싶어 그러면 조용히 일어나서 나가시면 돼요. 그래서 뭘 하시면 되냐면 아메 유신 허벌하고 메라테고 시메제테고 이스라엘에 시크릿 같은 거 하시면 됩니다. 충분히 벌 수 있어. 한 5년 열심히 하면. 제가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최소한 우리가 인생 한 번뿐인데 월 1억 정도 벌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얼토당토하는 얘기라고요. 저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게 만들어내고 있고 이 도구를 통해서. 제가 그런 얘기 한번 드려보는 거고요. 일단 앞으로는 유전자 검사를 하실 거고 맞춤형 솔루션을 여러분들이 제안을 받으시면 됩니다. 지금 나와 있는 상품 중에 첫 번째 상품은요. 내가 머리가 빠질지 안 빠질지 그리고 살이 찔지 안 찔지 뭐 색소 침착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커피 먹으면 전립선암 걸리는지 그리고 내가 혈압이나 당뇨에 안전한지 이런 거 알 수 있고요. 우리 사장님은 결혼하셨을 거고요. 여기도 안 했어요? 하셨어요? 아이가 있으세요? 아이는 없으시고 우리 사장님은 결혼하셨었죠? 네, 아이가 있으셨죠? 네. 옆에 앉아 계시는 거고 맞죠? 그래서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아이에게 비타민 먹이셨어요? 안 먹이셨어요? 먹이셨어요. 왜요? 좋으니까. 누가 좋다 그래? 그거 누구 생각이에요? 내 생각. 만세. 자, 대한민국에 있는 아이들 중에 비타민을 먹였을 때 부작용이 일어나는 유전자가 17%예요. 여러분 인터넷에다가 비타민 부작용 암 눌러보세요. 하루 종일밖에 못 보고. 뭘 먹이신 겁니까? 그러게. 그건 누구한테 먹여야 돼요? 남편에게 먹여야 그런 건데 여러분 너무 모르고 사셨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해하시겠어요? 심지어 저는요 이번에 유전자 검사를 했는데 머리가 빠질 확률 97%, 몇 살에? 52세에 전장 유전자 보면 100% 빠집니다. 넣을 것조차도 없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저는요 이번에 구정 때 제사 지내러 안산에 큰아버님 댁에 갔거든요. 큰아버지, 사촌 형, 사촌 동생이 10대 후반부터 머리가 다 빠졌어요. 너무 신기한 게 이번에 제사 지내러 갔는데 밤 12시에 제사 지내는데 촛불 2개만 켰거든요. 어머 우리 집 불 다 킨 것 같아. 지금 너무 놀랐어 내가. 너무 놀랐어. 뭐 켜져 있나 그랬어요. 달빛이 보였습니다. 근데 저는 머리가 있는 상태에서 알았죠? 그 머리 빠질까 안 빠질까요? 절대 안 빠집니다. 미리 예방하는 겁니다. 그런 거고요. 또 이 항목은 어떨까요? 이 제품은 뭐냐면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대학병원 20군데 똑같은 아이템으로 들어갑니다. 가장 싸게 받는 곳은 울산대학병원이고요. 3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서울에 있는 허락 안 받았으니까 병원은 제일 많이 받아 480만 원. 근데 저희는 얼마죠? 53만 원 정도 하는 거예요. 이걸 보시면 내가 암이 걸릴지 안 걸릴지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치매에 걸릴지 안 걸릴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유전자 검사 이걸 통해서 했는데 좀 어필 한번 해볼게요. 이제 1등 신랑감이라는 거. 서우는 암이 걸릴 수 있는 유전자가 하나도 없어요. 저는 암에 안 걸린다는 겁니다. 제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세요? 제가 들고 있는 돈 한 달에 한 400만 원을 내더라고요. 요번에 알았어요. 불러가지고 제가 지금 암보험 들고 있어요. 드는지도 몰랐어요. 여러분 다 들고 계시죠? 네. 드는지도 모르잖아. 얼마인지도 모르고 그죠? 근데 제가 들고 있는 암보험 해지해달라고 했습니다. 왜? 내가 암보험 암 안 걸릴 거니까. 저희 어머니는요. 치매가 걸린다는 걸 알고 지금 치매 걸리지 않게끔 솔루션 드리고 있어요. 제 얘기라고요? 아니요. TV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는 암 환자가 사망하기 1년 전에만 쓰는 경우가 영양관리라는 프로그램입니다. 만약에 내 개념 지도를 분석해서 암을 미리 예방한다면 치료에 들어갈 돈 자체를 쓸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유전자 분석 기술이 만드는 미래의 의료 시장에는 새로운 혁명이 닥칠 겁니다. 여러분 한 달에 보험료 얼마나 내세요? 보험 한두 개쯤은 다 여러분 가입되어 있을 겁니다. 보험 상담을 받을 때 보면 언제 걸릴지도 모르는 병을 준비하려고 다양한 보험을 들지 않습니까? 하지만 개념 정보 하나만 알면 전체 개념 정보를 알게 되면 내 미래를 더 정확하게 예측을 해서 필요한 보험 항목을 선택해서 어떠세요? 들으시니까? 앞으로 보험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야 너 암 걸릴 수 있으니까 보험 들어 그랬다가 저한테 소송당해요? 그럴 수 있다니까요. 요즘에 이런 선전 보셨어요? 하루 물 8잔의 기적.
정수기 선전 많이 했죠? 예. 저는요, 하루에 물 200리터 6잔을 먹으면 큰일 납니다. 저는 물을 먹었을 때 100% 대사가 안 되고 축척을 해서 부종을 만드는 유전자예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은 물만 먹어도 살이 찌는 겁니다. 근데 제가 유전자 검사하기 전에는 그 정수기 광고 보고 물 6잔, 7잔 먹었을까요? 계속 부종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런 건 어떨까요? 비타민 선전 하나 요즘에? 아이들 뭐 키 크고 비타민 옛날에 되게 많이 했잖아요. 왜 안 해요? 내 아이 유전자 검사를 해보면 비타민 먹이 문제될 걸 알거든. 소송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더 빠르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것처럼 앞으로 세상이 그렇게 변할 거라는 거고요. 트렌드에 맞게 하셔야 돼요. 혹시 내가 보험 쪽에 설계를 하는 직업을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맞춤형으로 보험을 설계를 해주셔야 된다고요. 당신 췌장암이 걸릴 확률이 많으니 이걸 강화시키든지 아니면 췌장암 걸리지 않기 위해서 아미코젠 퍼스픽을 찾아가라고 이렇게 안내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앞으로 암이 걸리는 사람들은 유전자 검사를 하지 않는 사람일 거예요. 암이 걸리지 않는 사람은 유전자 검사를 한 사람일 겁니다. 치매가 걸리는 사람 유전자 검사 안 하신 분들입니다. 치매 안 걸리면 유전자 검사를 했겠죠. 미리 알았으니까. 이런 식으로 세상이 바뀔 거라는 얘기죠. 그런데 앞으로는요. 전체 사람 몸에 있는 30억 쌍의 60억 개의 유전자를 다 보는 시대가 올 거라는 거죠. 언제? 바로 올해입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지금 강남 도곡동에 있는 땅을 한 평에 100원이니까 사라는 얘기예요. 제가 그게 10,000원, 20,000원, 100만원 될 거라고 믿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안 하신다고 해도 누군가 할 겁니다. 저는 하고 있고요. 30억 쌍의 60억 개를 다 보면요. 어떤 것까지 알 수 있는지 아세요? 결혼 안 하셨잖아요. 그럼 남자가 생기시면 지금 건강 진단을 하는 걸 띄우라고 하지 말고 전자유전자 검사 결과를 갖고 오라고 해보세요. 뭐가 나오냐면 알코올 의존도, 그리고 니코틴 의존도, 도박 중독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까지 다 나옵니다. 심지어는 바람을 피우지 않을 줄도 나와요. 바람 피우는 사람은요, 새 것에 대한 호기심에 관련된 유전자가 증후군이에요. 새 것을 계속 좋아하는 거예요. 새 것을. 제가 이상형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자를 볼 때 이상형? 오늘 처음 본 사람. 농담이고요. 그런 식으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어때요, 여러분? 내 아이가 태어날 때 자폐증이 있는지 알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내 아이가 자폐증 유전자가 있다 그러면 그 자폐증이 발현되지 않게끔 할 수 있고 여드름, 아토피, 황반 변성, 그렇지 않으면 백반증까지 태어날 때부터 갖고 태어나진 않거든요. 그걸 다 제한할 수 있다는 겁니다. 평생 한번 유전자 검사를 해서 내 아이가 자살을 할 수 있는데 막을 수 있다.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우리 어머니가 치매에 걸릴 수 있는데 막을 수 있다.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건강저축이라는 겁니다. 자, 결과지 잠깐 보여드릴게요. 전립선암 걸릴 수 있으니까 어떤 방법을 쓰면은 제한이 될 거고 안 걸릴 거다. 이렇게도 되고요. 그리고 아이가 우울장애가 있다 그러면 자살을 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자살 충동 관련 유전자. 그러면 독립적인 환경에 놔두면 안 돼요. 조금 밝은 환경이라든지 그룹으로 활동하는 환경에 노출시켜야 되고요. 지능은 어떨까요? 내 아이가 지능이 높은 수준이다. 그럼 뭘 시켜야 돼요? 머리 쓰는 걸 시켜야죠. 근데 아이가 지능이 낮은 수준이다. 그럼 뭘 시켜야 돼요? 다단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왜? 다단계 싫어요? 나가서 단단계 하든지 이거. 그럼 이거 한 번만 여쭤볼게요. 이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 중에 IQ가 74 높지 않죠? 74 이하인데 한 달에 1억 버는 사람 아시는 분?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 한 달에 1억, 연봉 10억 이상 버는 사람 없죠? 오늘 한 명 알게 된 거예요. 제가 아미코젠이라는 어떤 그런 도구를 만나서 그걸 하고 있는 거잖아요. 심지어는 이것도 됩니다. 내 아이가 키가 클 확률이 낮다 그러면 성장판이 닫히기 전에 공급하면 키가 한 17%, 그러니까 150이 160 되는 거예요. 160이 170 되고 이런 제품까지 여러분들 다 만들어져 있다는 얘기를 한번 드려볼 거예요. 이해하시죠? 이 모든 것들이 클리노믹스라는 회사에서 검사를 할 거고요. 아미코젠 퍼스픽에서 여러분들에게 맞춤형을 제안을 해 드릴 겁니다. 이제 한 제가 5분 정도만 어떻게 돈을 버는지에 대해서 빨리 말씀을 드릴 거거든요. 중요한 건 돈이잖아요. 그렇죠? 돈 버는 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뭐 나는 다단계 안에 뭐 다단계 하시면 돼. 그럼 이렇게 표현하면 어때요? 자, 사장님.
너 오늘 나랑 아주 근사한 데 가자고. 우리 어딜 갈 거냐면 우리 여인숙 가서 뜨거운 밤을 보낼 거라고.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여인숙. 근데 호텔에 가자고. 가고 싶잖아요, 그렇죠? 여인숙 호텔 다른 거 하는 데예요? 내 직업이 뭔지 알아? 난 브로커야. 이상하잖아. 로비스트. 똑같은 거예요. 맞잖아요. 땅굴 그러면 이상하잖아. 터널. 다른 건가? 터널은 뭐 지상에 있어? 요? 식당, 레스토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인식 자체를 바꾸셔야 돼요. 이해하시겠죠? 거기에 대한 인식 자체를 바꾸셔야 되고 나는 네트워크 싫다 그럼 나가서 단답게 하세요. 이 추운 겨울에 그냥 장갑 끼고서 뭐 손님 오나 안 오나 기다리고 그러고 하시면 됩니다.